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에 건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는 방안을 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건자재 가격 급등이 주택 공급 계획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지만 자칫 분양가 급등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개편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개발 기대감이 커진 서울 용산구 아파트의 3.3제곱미터당 평균 가격이 처음으로 6천만 원을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강남 서초 송파구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3분기부터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한해 주택담보 인정 비율이 최대 8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50년 만기 초장기 모기지도 8월에 출시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최근 물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연일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외식 메뉴인 삼겹살의 경우에는 한 달 새 15.7%나 올라 1kg에 25,000원이 넘는 곳이 많고요. 삼겹살의 짝꿍, 소주, 맥주들도 이 병당 가격을 5,000원 넘게 책정해서 판매하는 곳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월급 빼고 모든 것이 오르고 있는 지금. 믿을 만한 불로소득처 하나쯤 갖고 있다면 마음이 참 든든할 텐데요. 자, 그런 투자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3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속 시원한 해결책들 내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문가분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이 시간을 든든하게 지켜주실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서호진 본부장입니다. 자, 이제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어떠한 고민이든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내가 가진 보유한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세금 부분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제 여러분들 시청자분 집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통해서 저희 이제 상담 도와주시면은 저희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저희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면 해결책들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은 쌓이는데 가격은 자꾸 오르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택 시장이 눈치 게임에 돌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 가장 힘든 건 우리 실수요자, 투자자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런 분들 위해서 부동산 대면 상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금을 어떤 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될지 유동금리 같은 경우는 주식이라든지 코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불안함으로써 좀 더 뭔가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을 보이고 계신데 자, 이런 분들께 제가 꼭 필요한 이제 먼저 이 부동산 상승기에 내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 이제 부동산 고민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저와 1:1 상담, 대면 상담 진행하시면은 굉장히 또 큰 맞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달라질 부동산 시장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1:1 대면 상담 통해서 알짜 정보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고민은 02-2638-3935번, 문자 샵 3989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신가요?
광진구에 빌라 하나를 하나 매수했는데요. 네. 전망이 좀 궁금해서요. 광진구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나 이 빌라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군자동, 네. 광진구 군자동 네. 160의 5호요. 160에 5. 예. 자, 지금 빌라 언제부터 가지고 계셨죠? 매수한 지가 10일 정도 돼요. 10일이요? 예. 굉장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네요. 예. 네, 이게 지금 매수하신 이유가 여기 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투자로만 보고 계신 건가요? 아, 예. 투자로요. 네. 여기 재개발된 데가 공실돼가지고 1가구 2주택 특례로 해서 혜택 복가해서 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일단 매수는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 궁금하시고 이게 잘 산 건지 아닌 건지 또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 예.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신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서본 부장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예. 우리가 이제 매수하신 게 군자역 바로 인근에 있는 이쪽에 있는 빌라 맞으시죠? 예. 지금 방금 이제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제 재개발하는 데 있고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체주택으로 그런 매수를 예, 하신 예. 거네요. 그러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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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좀 거주를 하셔가지고 좀 세금 혜택을 좀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1년 일단은 거주는 해야죠. 예. 그죠, 거주는 이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우선 이제 군자역 일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시청자분이 보시기에는 입지는 되게 굉장히 좀 좋은 지역이잖아요. 예. 그죠? 이 군자역 예, 같은 입지는 좀 그죠. 입지는 굉장히 좋은데 우선 이제 강남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이랑 그리고 바로 이제 서울 도심권으로 바로 이제 질러 들어가는 지하철 5호선 이 더블 역세권에 굉장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지역이에요. 우리 시청자님처럼 뭐 실거주뿐만 아니라 여기를 이제 거주하려는 임대 수요도 굉장히 또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이게 예. 다만 이제 좀 시청자분이 여기를 매수하셨을 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가격 상승하는 것도 좀 많이 기대를 해볼 만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개발에 대한 이런 것도 좀 기대감도 있고. 예. 예. 그러신데 사실 이 군자역 일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좀 쉬운 지역은 아닌 좀 약간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은 이런 지역이라 보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우리 여기 쪽에 보시게 되면 이 군자동뿐만 아니라 인근으로 있는 뭐 이제 능동이라든지 중곡동 이런 지역 자체 시청자분 혹시 여기 가보긴 가보셨어요? 예, 가봤어요. 이게 아무래도 좀 동네가 아무래도 전체로 봤을 때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 우리가 표현하기에 이제 빌라촌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빌라촌이더라고요. 예. 근데 다만 이런 이제 빌라 같은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또 최근에 또 많이 지어졌어요. 예. 예, 그 많이 지어졌다라는 것 뜻은 그 말 그대로 이제 지역적인 뭔가 이 노도 요건을 봤을 때 좀 뭔가 다른 뭔가 개발이 좀 이제 될 만한 유망한 지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 부분이 있어 요 노도가.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재개발 될 것 같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 좀 약한 지역. 예. 예.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장기적으로 뭐 보유한다라고 해서 뭐 가격이 크게 많이 오르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주택으로 이거를 매수하셨다고 하시면은 우선 먼저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러면은 10일 전이시면 이제 막 계약을 하신 건지 잔금을 하신 건지. 예. 잔금 계약하고요. 중도금 일부 줬어요. 아, 중도금까지 들어가셨고. 예. 예. 그리고 이거 그러면은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거는 어느 지역에 보유하고 계신가요? 기존에 재개발은? 영등포의 양평 12구역이라고 지금 한 일주일 전에 완전 멸실됐거든요. 아, 이제 다 몇일 되셨어요. 그러면은 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대체주택 특례를 또 받을 수 있는 물건이 하네요. 저도 그런 것 같아서 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우선은 이거를 또 먼저 완전 미리 매수하신 것보다 어느 정도 관리 처분이 다 지난 이후에 이거를 매수를 하시고 여기 또 내가 이제 거주해서 이제 살게 되면은 이제 대체주택 특례 해가지고 뭐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잔금 다 치르고 나서 이제 집이 멸실이 되셨으니까 여기에 들어가셔서 거주를 예. 우선은 먼저 거주를 챙기세요. 예, 예, 그렇게 해야겠어요. 그렇게 거주를 이제 하셔야지 이 취득세 부분도 우리가 또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양평동에 아파트 다 완성되시면은 거기도 이제 입주를 하셔야겠죠? 예. 입주 이제 하실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군자동 빌라 같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보면 또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제 요즘에 뭐 빌라 같은 경우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여기 같은 경우도 앞으로 나중에 내가 뭐 아파트가 다 완공되고 나면은 적어도 한 3, 4년 정도 뒤에는 이거를 이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때 매도하실 때도 이게 대체주택 특례로 우리가 받아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여기는 이제 먼저 들어가서 거주를 하시고 이제 나중에 양평동 아파트가 이제 전부 다 완성이 되면은 그때 이제 가족 전원이 또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서 이주를 하시고 그리고 또 2년 안에 이것도 매도하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을 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뭐 매수하셨다가 뭐 나중에 따로 시간이 지나가지고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이제 정말 그 표현 말 그대로 대체주택으로 예. 네, 이 대체주택으로 이제 이용을 하셔서 이제 거주를 하시고 나중에 아파트가 다 완성이 되면은 이제 이주하시고 이것도 이제 매도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면은 또 뭐 세금 부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정도 답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빌라 같은 경우에는 절세 측면에서라도 잠깐 거주를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연결되셨어요. 자,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네, 그 수원시 율전동 삼성 아파트 네. 투자 겸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사도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혹시 몇 평형대를 보고 계시는 거죠? 59평방미터 보고 있습니다. 59제곱미터인가요? 네, 제곱미터. 네네. 네. 자, 수원에 있는 삼성 아파트 매수해도 괜찮은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인지 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세한 부분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서울진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자, 이제 지금 율전동에 있는 삼성 2단지 삼성 아파트 보고 계신데 여기 지금 이제 성대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지금 시세는 한 어느 정도 간다고 하던가요? 한 5억 2천 정도? 한 5억 초반대. 네네. 지금 뭐 동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보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 이 지역을, 이 아파트를? 그래서 자녀한테 사주려고 그러는데요. 매수해 주시려고. 금액대가 네. 서울에는 좀 금액대가 있고 그래서 네. 그쪽에 좀 생각해 보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거주도 하신다고 하셨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생활하는 곳이 이제 보통 수원 일대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요, 여기 가산 쪽에 있는데 직장에 한 번에 올 수 있으니까 1호선이 한 번에 있으니까. 네, 출퇴근도 가능하고 네.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네. 그 선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그 정도여서 네. 보고 있거든요. 그러시면 저는 우선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뭔가 여기 있는 이제 율전 삼성 이쪽보다는 뭔가 금액을 좀 더 활용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은 여기다 조금만 더 보태서 여기 안쪽 화서역 인근으로 좀 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화서역 쪽으로요? 네, 화서역 안쪽으로 보면 여기도 아파트 단지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좀 여기 아마 금액대가 크게 차이는 많이 안 날 건데 좀 뭔가 좀 더 이 화서역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게 거기가 지은 연도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재건축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서 네. 본 거거든요. 그런 거는 사업성 그런 건 어떤지. 자, 우선 이제 전체를 살펴버리려면은 이 율전 삼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네.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결정할 때 물론 뭐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뭐 호재도 좋겠지만 뭐 어떻게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가 주거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가 뭔가 이게 단지 규모가 적은 단지가 있는 반면에 굉장히 또 큰 대단지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아파트들을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가격 상승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가격 상승 부분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게 소규모 단지보다는 대단지 아파트가 더 뭔가 가격이 더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이게 우리가 또 규모의 경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격이 따라 오르긴 하는데 이게 뭐 단지 수 규모가 적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좀 대단지보다 약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리고 이 율전 삼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입지는 나쁘진 않아요. 1호 이제 성균관대역 바로 또 인접에 위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또 지역적인 호재를 봤을 때 이 삼성 단지 바로 옆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도 여기도 이제 수원시에서 앞으로 또 R&D 센터로 이제 개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네, 그것도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여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물론 바로 인근에 있는
이런 삼성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기도 받겠지만 이 옆에 있는 화성 일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네. 네, 전체적으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아파트가 많이 들어와 있을수록 뭔가 대단지와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연속적인 이제 주거 벨트도 잘 갖추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사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뭐 이 주변에 있는 호재도 받을 수 있으면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제 화서역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이제 신분당선도 연장이 된다라는 호재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말 이 서울과의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질수록 이제 서울 외곽의 이제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가격이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GTX 호재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가격이 더 많이 오르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율전 삼성 같은 경우도 뭐 향후 이제 뭐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뭐 호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뭔가 이제 전체적인 뭐 주거라든지 향후 가격 상승 부분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했을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외진데 이게 혼자 떨어져 있는 아파트보다는 뭔가 이렇게 뭐 지하철역도 가깝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좀 이렇게 화서역 쪽으로 좀 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네.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율전동보다는 여기 한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1억 정도 더 비쌀 수가 있어요. 같은 면적에 비해서. 아, 네. 예, 그렇긴 하지만 뭔가 나중에 내가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대출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좀 뭔가 화서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본부장님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경기도 광주시 오포 추자리. 오포 추자리요? 잠시만요. 예. 네. 거기 초원빛 빌라가 있는데 그거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2007년도에 구입했는데 네. 2000 몇 년도 구매하셨다고요? 2007년도요. 2007년도에 그럼 꽤 오래 보유를 하고 계셨네요. 네네네. 여기 혹시 그래서 뭐 거주하시는 그런 주택은 아니세요? 네, 거주 아니고. 네. 그럼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뭐 세를 받거나 이렇게만 보유하신 거네요? 네네네. 지금 전세를 주고 있거든요. 전세요. 제 생각에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가격은 그대로시죠? 네네. 거의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이 거의 뭐 안 올랐다시피 할 정도로 좀 그런 지역인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뭐 최근 뭐 빌라 시장이 뭐 뉴스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빌라도 뭐 거래가 많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네. 그죠? 그런데 사실 요 지역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이 또 좀 생각하시기에 굉장히 또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추자리가 좀 한 이쯤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터를 잡고 뭔가 내가 직장이 여기고 이런 사시는 분들이 아니면은 사실상 외지에서 뭔가 수요가 많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죠. 많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아무래도 뭔가 우리가 뭐 실거주를 하거나 임대로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내가 이제 직장이 어디라고 하면은 직장이 좀 더 가까운 지역 그리고 내가 뭐 주거 환경이면은 뭔가 좀 더 인프라가 좋고 살기 좋은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수요자들은 많이 옮겨가게 되는데 지금 사실 이 추자리 같은 경우는 뭐 인근에 우리가 제일 가까운 업무 지역이라면 여기 판교가 있죠. 판교. 네. 이 판교랑도 사실 뭔가 내 자차가 아니면은 이동하기도 상당히 거리가 멀기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가장 또 이용할 수 있는 뭐 교통 여건도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죠. 열악하잖아요. 지하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제 버스 노선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뭐 향후 미래를 봤을 때도 그다지 지금보다도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 매도하는 게 제 생각에는 어쨌든 간에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주택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뭔가 내가 뭐 다른 주택도 보유하고 계실 거고 이것도 보유하고 계실 건데 그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뭐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으면은 내가 여기에 뭐 세금에 대한 뭐 부담이라든지 뭐 보유세 이런 것도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볼 수 있겠는데 사실 가격이 크게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은 굳이 내가 이거를 가져가면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납부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이 추자리 같은 경우는 빌라 같은 경우는 좀 지금이라도 이제 매도를 하시는 방향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좀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곳은 아무래도 역세권이라든가 대단지 이런 곳들이 조금 더 가격 상승에 유리하니까요. 이런 위주로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신 주택 매도를 권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부분 네네. 궁금하세요? 저희가 그 성남시 네. 빌라를 하나 투자로 하려고 하는데, 아, 매수 계획 있으신 거군요. 네네. 네네. 그 혹시- 성남시 수정구 네. 산성동 네. 137번지. 수정구 산성동에 있는 빌라, 다세대 주택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투자로만 보고 계신 곳인가요? 거기가 그 앞에가 다 재개발이 되고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빌라를 하나 사면 어떨까 해서 음. 지분은 5.4평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매수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네, 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게 산성동에 있는 137번지 여기 빌라 맞으시죠? 네네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투자 목적이시니까 뭐 세 끼고 매수하실 텐데 뭐 투자금은 대략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투자금이 이제 그 1억 5천, 전세 1억 5천 정도 끼고요. 전세 1억 5천 정도 끼고 그럼 투자금 1억 5천. 네네네. 그러시면은 제 생각에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아, 그래요? 나쁘진 않은데 여기보다 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지금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여기 네네.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현장 임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뭐 지금 뭐 성남 여기 수정구랑 여 옆에 보시게 되면 뭐 신흥동이라든지 태평동 여기는 지금 전부 노후된 주택들이죠. 시청자분도 아마 가보셔서 아실 텐데. 네네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여기 성남 같은 경우는 이런 뭔가 구도심이고 굉장히 노후도가 높다 보니까 정말 네네. 많은 지역들에서 현재 재개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뭐 보시게 되면은 네네. 그거 말고도 이제 이미 다 사업들이 진행돼 가지고 뭐 근데 네네.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뭐 다 완성이 되었고 여기 신흥 인등에도 굉장히 이제 네네. 사업은 이제 추진 중이고 네네. 해서 근데 여기 이제 시청자분이 보유하고 계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구역에 들어가진 않았죠. 지금 뭐 설명회 뭐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근데 제가 이제 주민들 동의서 받고 있고. 동의서도 받고 계시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좀 지도를 좀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주변의 인근 지역들은 다 대부분 거의 이제 단독 주택들이잖아요. 높아봤자 뭐 2층 이거밖에 안 되는. 네네. 근데 이제 시청자분이 여기 딱 보유하고 계신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여기 앞에 있는 지역들보다 조금 더 늦게 지어져 가지고 뭐 빌라라든지 연립 이런 것들이 되게 많죠. 네네, 맞아요. 예, 아마 그래가지고 이 주변에는 뭐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다 보니까 사업이 좀 빨리 추진이 됐는데 여기 같은 네네. 경우는 뭐 빌라라든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 같은 네네. 범위 내에서 이게 뭐 그 단독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한 명이잖아요. 네네네. 집주인이 한 명이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연립 같은 경우는 한 건물에 집주인이 뭐 8명, 10명씩 있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조합원 수가 많다 보니까 뭔가 이게 사업성에 관련해서 그동안 뭐 크게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진행을 못한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 네네. 뭐 좀 옆에 있는 지역들보다는 비교적 좀 이렇게 뒤늦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네. 지금 같이 옆에 막 이게 같이 개발될 때 같이 들어가지 못했는데 우선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축 뭐 이제 빌라에 대한 비율은 또 굉장히 적잖아요. 크게 많지는 않고. 네네. 적죠. 예, 적죠. 노후되는 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뭐 1억 5천 정도 투자면은 뭐 이제 네. 동의서를 뭐 받고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도 저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길게 좀 봤을 때 괜찮구나. 그렇죠. 뭐든지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네.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네네. 이게 사실 정말 이렇게 내가 1억 5천 주고 들어가 가지고 정말 진짜 뭐 한 4년 5년 이내 이 개발이 네네. 진행된다 하면은 사실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공공 재개발이 그쪽은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 재개발이 이제 목적이 보통 네.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기에는 뭔가 좀 네. 사실 뭐 수익성도 많이 안 나오고 그래서 뭔가 네네. 이제 공공의 힘을 빌려 가지고 인센티브를 네네. 받고 뭐 이제 임대주택을 좀 공급을 같이 해 가지고 하게 네. 되면은 이게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한 것보다는 더 뭔가 수익성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추진력도 더 빨라지고. 아유, 네네. 네. 그런데 사면 구매하면 괜찮아. 제가 좀 사실 구매를 했거든요, 그거를 네. 얼마 전에. 네. 구매를 하셨어요? 계약을 한 상태여가지고 네. 제가 이제 여쭤보려고. 이제. 아. 예. 그러면 이미 계약하셨으면은 그래도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또 괜찮은 지역이라 보고
우리 네네. 이제 시청자님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또 설명을 또 같이 또 드리고 싶은데 네네. 지금 우선 이제 물론 이제 성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이제 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사업이 하나씩 꾸준히 진행되고 하면은 굉장히 또 좋은 메리트가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서울과 굉장히 또 가까운 지역에 이제 앞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주거 환경도 깨끗해지고 이제 주거 환경이 깨끗해지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적인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이제 부동산 가격도 같이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물론 이게 뭐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지역적인 특수한 상황상 많은 지역들이 이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1억 5천 정도 투자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좀 뭔가 다른 대안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지금 현재 서울에서도 1억 5천으로 뭔가 이게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셨구나. 네. 네.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워낙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지을 땅이 없다 보니까 뭔가 네네.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또 많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서울도. 네네. 시청자분들 뭐 모아주택이라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 들어보셨죠? 네네네. 아마 이제 이 정도 이제 선정하셨으면은 공부를 또 그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또 입지가 그냥 거기가 네. 좋고 또 앞에가 뭐 전체적으로 크게 재개발이 되니까 언제 해도 되기는 되겠다 싶어서 저는 거기 선정했어요. 그렇죠. 이제 정말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또 네. 이제 나쁜 지역은 아니고 이제 괜찮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네네. 같은 이제 뭐 여유 자금 1억 5천으로서 좀 이제 서울 같은 데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다른 시청자분들 아. 듣고 계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네, 간단히 네, 좀 네, 설명 네. 드릴게요. 우선 네. 이제 서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주택을 지을 공간이 부족하고 서울 같은 경우도 여기 마찬가지로 굉장히 또 노후된 지역들이 많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뭐 정말 민간에서 추진하는 재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뭐 공공 재개발, 신속 통합 기획 정말 이게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 네네. 사업 그러니까 이제 네네. 뭔가 소규모로 진행하는 이런 정비 사업들이 굉장히 또 유망하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자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재개발 사업 진행하는 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요. 아, 확실히 뭔가 이제 대규모 지역에서 많은 수의 조합원들과 진행하는 사업과 뭔가 소규모 지역에서 소규모에 있는 조합원들과 진행하는 사업 뭔가 의견 대립이 생기더라도 어떤 게 좀 더 빨리 해결될 것 같으세요? 생각을 했을 때. 그죠? 뭔가 이제 소규모로 진행하는 것들 소규모가 아무래도 빨리 되겠죠?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신속 통합 기획에서 뭐 현금 청산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런 모아타운 네네. 사업들이 앞으로 계속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텐데 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이제 또 시청자분들 이제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네. 간에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시청자분은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아요. 적당히 이제 네네. 적당한 투자 금액에 앞으로 미래 가치 괜찮을 지역이고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다른 시청자분들도 뭔가 이제 내가 궁금한 부분이 있다 하시면은 저희 이제 전화 주시면 이런 부분에 더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다음번에도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꼭 전화 주시고 상담 받아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결국에는 나쁘진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네. 매수 감사합니다. 긍정적인 내 의견 그리고 긍정적인 전망 답변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그리고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정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방금 이제 저희 상담하셨던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 투자를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이제 성공 투자를 하시기에는 상당히 이제 내가 혼자 결정해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가가 있는 거고 저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뭔가 투자를 하시게 된다 하시면은 좀 더 내가 이제 나 혼자서 생각했을 때보다 좀 더 향후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리고 정비 사업의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지역들을 선정할 수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권 내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공급은 해야 되는데 공급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좀 더 정비 사업에 대한 이제 개발에 대한 요건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일어날 건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투자 금액이 아닌 뭔가 이제 소액으로서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지역들을 저희가 이제 선정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어떻게 뭐 접근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주셔가지고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부동산 투자의 방향 그리고 투자 방법들 궁금하신 분들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1:1 대면 상담 통하셔서 많은 정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분당 그 시범단지 우성아파트 32평 보유 중인데요. 네. 네, 지금 이 동네 이제 재건축 때문에 동네가 이제 조금 시끌벅적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을지 지금 제가 다주택자라서 아, 그러시군요. 지금 세금 혜택 볼 수 있는데 지금 매도하는 게 좋을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전화 드렸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보유하신 지는 좀 오래되셨나요? 네, 조금 가지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럼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마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엄청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일단은 아마 예전에 매수를 언제 하셨는지 정확하게 제가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최근에 분당 같은 경우는 가격이 또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지기 하시고 거주도 여기는 하셨던 거죠? 네, 거주했었어요. 아, 거주도 하셨고. 그래서 그럴 것 지금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우선 답변 먼저 드리면은 그래도 좀 계속 가지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지금 이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우리 과거에 진짜 뭐 하늘 아래 분당 그런 이야기도 많았었잖아요. 네네. 그만큼 굉장히 또 인지도도 높은 지역이고 네. 주거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 가지고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찾는 지역인데 자 이제 뭐 기본적인 입주 여건만 뭐 입주 여건부터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우성 아파트 여기 이제 분당 단지 내에 있는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위치를 하고 있고요. 뭐 주변으로 이제 뭐 시범 단지 아파트도 많이 위치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이 신분당선으로 강남으로 접근하기도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맞아요. 예, 거기다가 뭐 이제 뭐 강남으로 이제 서울로 출퇴근할 수 있는 이 광역 버스들도 굉장히 또 잘 돼 있어요. 인구가 많이 살다 보니까. 맞아요. 네.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IT 업계에서 이제 최고 연봉을 받고 있거나 어떤 뭐 정말 이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판교. 네. 판교도 접근성에 가깝잖아요. 맞아요. 뭐 이제 우리 분당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강남으로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도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이기도 한데 네. 최근에는 이 판교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이제 경기도권에서 신도시권에서 대단지 아파트로 이제 대장주로서 이 지역에 자림하면서 뭐 판교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판교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당 지역들로 가격 상승이 계속해서 번져오고 있었는데 자, 이 분당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하나씩 30년씩 넘어가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뭔가 이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하나씩 추진을 이미 진작에 하고 있었어요. 네.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대선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대통령 이제 후보들도 공약으로 우리 1기 신도시 뭐 분당이라든지 일산 이런 지역들도 좀 뭔가 이제 정비 사업을 다시 하게 활발을 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내용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자, 이제 실제로도 이제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따로 뭐 특별법을 제정을 해 가지고 뭔가 이제 다시 한번 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지금 최근에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계속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이런 뭐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가지고 가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가격이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만약에 새 아파트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시청자분 입장에서도 이거를 보시게 됐을 때 가격이 더 많이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진 않으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여기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에서 현재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이라든지 리모델링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PC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아파트가 지어진 거예요. 네. 이 PC 공법이 뭐라고 이제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말 그대로 조립식. 이제 시멘트를 공장에서 찍어 와가지고 이 PC 공법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뭔가 전체적인 통으로 시멘트를 부어가지고 만든 아파트랑 뭔가 이렇게 조립식으로 만든 아파트랑 시간이 지났을 때 우리가 안전진단 통과 부분에 있어서는 이 PC 공법으로 이용된 이 아파트가 나중에 이제 안전진단 통과에 훨씬 더 유리한 이점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재건축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추진 단계에 있어서 안전진단 통과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큰 이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뭐 물론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다주택자지고 하시면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을 수는 없어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뭔가 좀 이렇게 침체기라고는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더 진행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좀 더 많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니까 아마 지금 이제 매도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뭐 중장기적으로 안고 가져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아, 네,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가격 상승 여력 남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렸습니다. 이렇게 매수 타이밍뿐만 아니라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도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부분들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제가 지금 그 자양동 쪽에 지금 빌라를 하나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자양동이요? 그것 때문에, 네네. 네. 자양동 말해도 돼요? 네네. 아, 네네. 제가 자양동이 1, 2, 3, 4동이 있는데 그 4동 쪽에 네. 방 하나 이제 거실 하나 이렇게 빌라가 있어요. 네네. 네. 근데 그게 가격이 한 5억 5천 달러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가 2억 5천 지금 들어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투자금이 3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야 되나,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아닌지 하고요. 그래서 네.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매수 계획 갖고 계시고 자양 4동의 소형 다세대 주택. 자, 여기 지금 한 실투자금의 3억 원 정도로 매수를 해도 괜찮은지 앞으로 전망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 방송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지역 선정은 누구보다 잘하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그쪽이 제일 좋아 보이더라고요. 조금만 더 일찍 들어갔으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쵸. 지금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도 아마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 그 신속통합기에 신청을 했다가 좀 떨어진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네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뭐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이제 매년 또 이 지역을 선정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정비 사업이 이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자양동에 이게 점 하나 찍어 놓는다 하면 저는 찬성 의견 드리고 싶어요. 아, 그럴까요? 네, 신사분 자양사동 혹시 가보셨어요? 네, 가봤죠. 동네 어떻던가요? 가봤는데, 예. 동네는 이제 그쪽 그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길이 쭉 있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네, 투룸은 너무 비싸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3억으로 살 수 있는 거는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네. 방 하나, 거실 하나, 요거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싼데 이거를 진짜 살까 좀 고민하다가 전화드린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매수를 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정도 물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예요. 못 나온다고요. 가격이 더 오를까요? 그럼 앞으로요? 가격은 계속해서 오를 거예요. 그럴까요? 이게 이제 물론 이게 신속통합이 이제 그 탈락을 했다 해가지고 이게 끝이 아니고 네. 지금 현재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이 토지거래 건축 행위 제한 구역에 들어갔어요. 말 그대로 앞으로 이제 신축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네, 그쪽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근데 왜냐면은 아직까지 또 신축 짓는 것도 있던데요. 그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제 신속통합 들어가기 전에 뭔가 이제 건축 허가를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런 것들이 이제 공사가 계속 이어져 오다 보니까 뭔가 지금 이제 몇 군데 좀 더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속통합기획 선정이 끝나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로는 아예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와요. 건축 허가가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자양사동이 왜 떨어졌냐면은 시청자분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굉장히 낡았잖아요. 네네. 노후도는 굉장히 높고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해요. 네, 그렇더라고요. 보시게 되면 이 자양도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자양 1구역이라 해가지고 과거에 주택 재개발해가지고 여기는 정비 사업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 정비 사업이 이미 아파트가 지금 거의 반 이상 올라가고 좀 있으면 뭐 준공도 날 것 같은데. 거기 롯데캐슬이요? 네, 맞아요. 지금 롯데캐슬 이제 공사를 네네. 하고 있는데 네네. 이 자양사도 마찬가지로 이 신속통합이 우리가 떨어진 이유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신축 빌라에 대한 그 공급 때문에 이 현금 청산자가 굉장히 또 많은 수가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네. 이 뭔가 이 서울시에서 뭔가 사업을 진행할 때 이렇게 뭔가 현금 청산자가 많고 사업 추진에 대해서 뭔가 좀 걸림돌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가 신속통합 게임을 처음 시행하는데 처음부터 이게 리스크를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뭔가 좀 이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곳을 먼저 우선적으로 진행을 해보고
아, 이게 사업이 진행이 괜찮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다른 데도 앞으로 사업을 많이 진행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금 청산에 대한 그 기준일 자체도 2023년 말로 이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게 지금 이제 그 토지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현금 청산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이 2023년, 2024년 되면은 이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풀리게 되면은 이 자양사동 지역 자체도 신속통합으로 개발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부분들도 있고 우선 기본적으로 자양사동이라는 지역 자체가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뭐 지하철 뚝섬 유원 지역에다가 옆에 있는 인근에 있는 건대역도 있고 거기다가 바로 옆에는 이게 성수전략정비구역까지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뭔가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재개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 자양사도만큼 더 괜찮은 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투자 금액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투룸 같은 경우는 제가 마지막에 봤을 때 거의 9억에서 10억 가까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전세가 들어가더라도 투자금이 대략 뭐 거의 한 뭐 5억 이상씩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자면은 만약에 내가 이 신속통합이 떨어졌다고 해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앞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더 높은 지역이 이 자양사동 지역이니까 이제 더 이상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뭔가 매물이 따라가시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셔가지고 이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럴까요? 네. 꼭 한번 가보시고 좋은 물건 있으면 저도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지역 아무래도 노후도가 높기 때문에 개발 압력 그만큼 높은 지역입니다. 매수하셔도 좋겠다는 의견 드렸습니다. 자, 언제든지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35번 활짝 열어놓고 있고요. 문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알짜 지역들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자, 노후된 지역들에 대한 기반시설 개발 압력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죠. 우리 마지막 시청자분이 또 전화 질문을 주신 곳인데 광진구 자양동 일대에 대한 지역 분석 준비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이제 이 자양사동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방금 이제 시청자분 같이 이 자양사동에 대해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과연 지금 여기 이제 또 들어가도 될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는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이렇게 좋은 정보에 대해서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이제 자양사동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양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핵심 키워드를 이제 몇 가지 뽑아주면은 첫 번째 한강변이라는 위치, 그리고 두 번째 인근 지역의 호재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앞으로 정말 여기가 재개발이 될 수 있는지, 정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핵심 포인트 세 가지를 제가 이제 준비해 봤는데, 자, 우선 첫 번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한강변이라는 포인트를 써봤어요. 이 한강변이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울 지역을 쭉 놓고 봤을 때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여기 머리서부터 와볼 텐데, 자, 여의도, 그리고 이촌동, 그리고 이제 반포, 잠원동, 그리고 압구정, 청담, 그리고 이제 잠실, 성수동. 이 지역들을 이름만 들어보셔도 아, 서울에서 굉장히 주택 가격이 비싼 곳이구나. 뭐 부동산 시장이 안 좋더라도 뭔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뭔가 이 가격이 오를 수 있는 뭐 상승할 수 있는 이유들이 많은 지역이 한강변인데, 이 대체적으로 역사와 전통적으로 이제 한강변을 굉장히 또 많이 선호하는 이런 이제 수요들 때문에 한강변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이제 서울에서 이제 부천이 형성하고 있고, 뭐 과거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가격이 제일 비쌌고, 뭐 최근에는 그 전에는 압구정, 청담이 비싸다가 이제 잠실로 넘어갔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반포 쪽으로 넘어왔죠. 이런 식으로 부회축이 계속해서 돌고 있는데 그 강남 이외에도 이 한강변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과거부터 이제 성수 전략 정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뭔가 지금 현재 가격도 계속 많이 오르고 있고 앞으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또 굉장히 많은 또 부동산에 대한 가치 상승을 이끌어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자양사동 일대.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시청자분 상담하면서 말씀드렸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신속통합 계획으로, 물론 이 신속통합 계획을 하기 이전에도 이 자양사동 같은 경우는 이 기본적으로 지역 자체가 굉장히 노후도가 되어 있고, 이 우리가 이제 집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땅 모양, 이 필지 모양 자체도 굉장히 네모 반듯한 것이 아닌 뭔가 이제 뭐 세모 모양이라든지 굉장히 또 모난 모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새로 뭔가 이게 개발이 되거나 새로 이제 주택이 공급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전무후무하다 보니까 굉장히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실제로도 이 현장 안에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지역주택조합 그리고 민간에서 이제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계속해서 이제 주민들의 열의가 높았던 지역인데 그러다가 지금 또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이제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신청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신속통합기획 좀 더 뭔가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이제 자양사동 지역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양사동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간단하게 비교를 했을 때 이 성수동과 비교를 했을 때 성수동 같은 경우는 뭔가 전략 정비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뭔가 이게 한강 앞에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자 우리 자양동 같은 경우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뚝섬 유원지라는 서울에서 몇 없는 한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이런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나중에 뭔가 이게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강남과에 가까운 이 접근성에다가 이제 한강을 끼고 있고 거기다가 한강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제 주거 쾌적성까지 뭔가 우리가 이제 지역적인 가치를 매길 때 뭐 직주 근접성, 주거 쾌적성, 인문 환경 이런 것들 다 따지는데 그런 것들 이제 삼박자가 뭔가 다 맞아 떨어지고 굉장히 또 입지적으로 이제 상당히 여건이 좋은 이런 지역이 이제 자양동 지역이다. 이렇게 저희가 좀 첫 번째 포인트를 살펴드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시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지역적인 호재들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우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바로 인근에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이 성수동 같은 바로 이제 자양동에서 길만 건너게 되면은 이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구역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뭔가 개발이 되면은 강 남쪽을 바라보는 굉장히 고급 주거 단지가 될 것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자양사동.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수동에 있는 개발에 대한 호재 그리고 개발에 대한 압력 등이 이제 자양사동 일대도 굉장히 많이 미치고 있고 특히 이제 뭔가 내 물건이 개발돼도 좋지만 뭔가 이제 주변적인 여건이 또 많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뭔가 주택 가격 상승에 더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7호선을 건너서 넘어오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강남에 위치하고 있고 이 강남 같은 경우는 이 바로 내려가게 되면 이 삼성역 이 삼성동 일대도 굉장히 많은 개발 호재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정말 말 설명이기는 뭐 우리가 한전 부지 개발 사업이라든지 영종대로 지하 사업 그리고 삼성역에는 이제 GTX가 또 이제 W역세권으로 앞으로 들어오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 일대 이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돈이 투자가 돼가지고 이제 종합 복합 사업이 이제 마이스 산업단지로 앞으로 개발이 될 텐데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다 개발이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 일하러 가는 주거 수요도 있을 테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도 이제 지역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호재들에 어떻게 보면 뭐 정말 이제 직접적이고 간접적으로 이 호재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자양사동 지역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여기는 이제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빨간색으로 된 게 30년 이상 된 주택들인데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이제 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열의도 강력한 지역이기도 하고 앞으로 뭐 신속통합으로 충분히 이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 자양사동 지역을 추천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거나 뭔가 관심 있으신 분들을 전화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또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입지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꼭 참고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변 그리고 강남 접근성 좋고 거기에 개발 가능성이 높아서 향후 미래 가치 충분한 광진구 자양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과 투자 전략을 위해서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담 일정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방금 설명드렸던 만큼 이제 지금이라도 뭔가 빨리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뭔가 내가 나중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게 1:1 대면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지체하지 마시고 이제 전화 주셔서 저희가 상담 받아보시고 앞으로 성공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좀 좋은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 대면 상담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상담 안내에 02-2638-393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 가치 또는 물건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